미스터 복, 웃음복이 이정복입니다. 오늘은 에너지는 음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막 침샘에서 막 침이 분비되면서 막 얼른 먹고 싶어. 또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이 머리 오른쪽에 막 그 노란 게 이렇게 이 뭐 분수처럼 이렇게 터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음식이 우리의 기분도, 즉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알아차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에너지를 통한 생명 유지와 또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이 결국은 음식물이라는 것이죠. 에너지가 뭔데? 지금 미스터 복이 얘기하는 거, 액션을 취하는 거, 이거 다 에너지죠. 그게 한의학적 개념에서는 기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단어 속에, 수치 속에, 문장 속에 그 답이,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우리는 한글이라고 보지만 음식물 한자죠. 마실 음자에다가 밥식자, 그리고 물건은 물건 할 때 물자리입니다. 물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신다는 거를 우리가 어떤 잔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식물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땅에서 나는 음식을 이 물과 조화롭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생명 유지와 활동할 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림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누구나 음식물이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라고는 알고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플러스 알파를 알아차림하는 자와 단순하게 정보의 홍수 속에 하면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알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마실 거야? 언제 마실 거야? 이런 것도 정보의 홍수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물의 성질, 이미지를 생각하면 차가움, 여름에는 시원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체는 우리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항상성.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조건 또는 변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항상성이란 말이에요. 그 항상성의 4대 지표인 이 체온 36.5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유일한 에너도 내가 혹자는 찬물을 마셔야 돼. 혹자는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돼. 혹자는 뜨거운 물을 마셔야 돼.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장기의 적정한 온도에 맞추는, 물론 범위 레인지가 있죠. 거기에 맞춰준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결국은 우리 인체도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어떻게? 뜨거운 것은 뜨는 현상, 차가운 것은 가라앉는 현상까지 생각한다면 결국 그게 인체에서 얘기하는 대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너지의 전달 과정이 또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대류, 전도, 복사열. 그런 것처럼 음양 반방탕을 통해서 음양의 조화. 결국은 내가 음양 반방탕을 어떻게 또 그거를 조합을 시킬 거야? 단순하게 반반이니까 꼭 물의 양을 맞춰야 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기상했을 때 내 몸이 차가운지, 내가 기상했을 때 몸이 뜨거운지에 따라서 그 양의 조절. 먼저 선양 후음의 한의학적 관점에서 뜨거운 물을 먼저 달고 그리고 나서 차가우면 되면 자연 현상처럼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준비가 먼저네, 뜸들이기가 먼저네라는 일정 시간을 두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반반탕이 되고 결국은 그 물이 내가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간단 말이죠. 위에 들어가는 게 10초도 안 걸려요. 위에 갈 때까지. 그렇다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위도 결국은 분절과 연돌 운동을 하게 될 때 위에 적정한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주파수, 다른 말로 하면 파동, 다른 말로 하면
모틸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음양 반방탕을 마시면, 그럼 언제 마실 게 중요하냐? 우리가 혈액 대사를 하는데 약 피가 5리터에서 7리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대사에 사용하는 게 3.2리터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진짜 피가 하는 역할이 1.2리터 정도 되고요. 플러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거는 뭐로 채워야 되냐면, 그게 물로 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항상 기준점이, 항상 분류를 하고 분류된 거에 기준, 중심을 잡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 분류의 레퍼런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2리터의 물을 두고 우리가 물로만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채소류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수분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저작을 해. 식물을 그냥 내가 드링킹 하는 게 아니라 저작을 해야 돼. 저작은 씹는단 말이에요. 씹는다는 거의 역할이 제가 말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는 거죠. 씹는다는 건 단순히 이 축두골과 엔드 이 턱 라인에 있는 TMJ에서 턱관절, 다른 말로 악관절에 작용하는, 관절에 작용하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축두골에서는 축두근이 하고, 여기 밑에 이제 이 광대뼈 밑에는 교근이 있죠. 그리고 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복은 턱은 그네를 생각한다. 내가 앞으로 갈 때 내가 무릎을 꾸림피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네가 움직이나요? 똑같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저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두근, 교근, 내 외측 익돌근들이 이 저작을 해요. 근데 단순하게 저작을 한다는 것은 얘네들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또 다른 변수들 또는 조건들이 가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림하고요. 이 저작, 얼굴에서의 근육들은 두 개죠. 하나는 표정근, 하나는 저작근. 근데 표정은 그 사람의 감정과 표정을 현재 건강 상태를 알려내지만, 이 저작은 결국은 왜 저작을 하나요?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라면. 그러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인체는 장기, 조직, 기관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연결되고 연동되고 상호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차림했을 때, 이 저작은 결국은 각 기관, 장기에 다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선행 조건이죠. 그렇다면 이 저작을 함에 있어서 저작근이 얼굴에 있단 말이에요. 얼굴은 두개골의 영향을 범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개골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뇌혈관 혈액순환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뇌도 결국은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뇌 세포들도 그냥 빵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나요? 흡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포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결국 입에서의 저작. 그게 결국 기계적인 소화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내려가면서 화학적인 소화까지 플러스해서 그게 에너지화 돼서 뇌의 20%, 결국 뇌에 20%의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혈관 내에 산소와 영양분이 그렇게 간다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뇌하고 연관된 또 뇌 노화를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화라는 게 뭐냐? 늙을 노에 대를 하다면 늙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노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노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얼굴 주름이라든가 피부 주름을 보면 땅이, 예를 들어서 논이 건조하면 어떻게 해요? 바닥바닥 마르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연과 인간은 나눌 수가 없다. 다 이꼬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노화에 대해서 늙어가는 과정 플러스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 체내 수분은 결국은 항상성의 4대 지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이제 우리가 어떤 내과적, 외과적으로 봤을 때 기본 체킹하는 게 뭐예요? 가게 되면 혈압, 체온을 체킹하잖아요. 결국 혈압과 체온을 체킹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성을 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일반화된 거를 또 체킹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런 준비가 먼저네, 뜸들이기가 먼저네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에너지는 음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무엇을 잘 마실 것인가, 또 어떻게 씹을 것인가, 그렇다면 씹는데 치아라든가 그 외의 변수들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에너지는 음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